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문제를 읽어보면 서석 주식회사는 20X5년 1월 1일에 동일자로 발행된 3년 만기 사채를 95,198원에 취득하였다. 사채의 액면 금액은 10만원이며 이자는 매년 말 후급된다. 따라서 당해 사채의 유효이자율은 12%로 산정된다. 당해 사채의 20X5년 말과 X6년 말 공정가치는 각각 97,000원과 98,000원이었으며 20X7년 초에 98,000원에 처분하였다. 5년 1월 1일 날 사가지고 5년 말 6년 말까지 2년간 가지고 있다가 X7년 초에 98,000원 받고 팔았다 그 말이야. 요구사항 1. 당해사채를 매도 단기 매매 금융자산 만기 보유 금융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한가. 2. 분류가 가능한 경우 취득시 및 보유기간 중 필요한 분개를 하라. 일단 단기 매매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려면 단기 보유 목적이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 분류도 되죠.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면으로 분류하려면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목적이면 분류 가능하죠. 단 의도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의도와 능력은 당 회계년도 또는 직전 2개 회계년도에 회계 만기 보유 금융자산을 만기되기 전에 팔았거나 또는 만기 보유 금융자산을 매도금하는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한 적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 그런 말 없으니까 일단 뭐 가능하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가능하다. 분류가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위 두 가지가 아니면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다. 가능하다. 다음 분류는 가능한 거지. 하려고 마음 하는 거야 이건. 자, 그렇게 그 분류는 그런데 필요한 분개를 해봐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일단 문제를 읽어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95,198원에 샀는데 3년 뒤에 10만원 액면가가 10만원짜리예요. 유효이자율은 12%예요. 액면이자율이 얼마인가가 안 나와있어. 그치? 액면이자율이 얼마일까. 일단 먼저 액면이자율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95,198원에 샀어. 네, 액면이자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X, 액면이자 X에다가 X 현재가치 1년 뒤에 받는 액면이자 현재가치 유효이자율이 12%니까 1.12분의 1. 2년 뒤에 받는 액면이자 현재가치 1.12의 제곱분의 1. 3년 뒤에 받는 액면이자 현재가치 1.12의 세제곱분의 1. 이자의 현재가치지. 여기다 더하기 만기에 가서 10만원 액면가 받을 거 아닌가. 이거의 현재가치 1.12의 세제곱분의 1. 자, 이거 계산 가능하고 이거 계산 가능하면 이거 이쪽으로 넘기고 이걸로 나누어주고 그럼 X 나오겠지. X 액면이자야. 액면이자가 얼마가 나왔냐 하면은 10,000.8원 나왔어. 그러면 액면이자가 그러면 액면이자율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10만원짜리인데 얼마를 받았어? 10,000.8원을 받았어. 그러면 0.10 하나 둘셋넷 둘셋넷 8 따라서 반올림하면 10%지.
자, 액면 이자율 10%짜리였다는 겁니다. 응? 자, 먼저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해보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경우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금융자산 뭐라 해도 좋겠어요. 그렇게 분류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해봐라 하는 겁니다. 자, 20X5년, 자, 20X5년 1월 1일 날 샀지? 예, 샀으면 얼마 주고 샀어요? 95,198원 주고 샀어. 그러면 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생긴 거지. 단기 뭐라고 썼냐 또. 단기 매매 증권에서 얼마? 95,198원 주고 샀어요. 뭘 주고 샀어? 현금을 주고 샀겠죠.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부분 현금 주는 거니까 현금을 주고 샀어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만 하는 거예요. 평가 결과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X5년 12월 31일이 됐어. 자, 일단 현금 받은 거, 액면이자 현금은 받겠지. 자, 이자는 받아 챙겨야지. 10,000원 받은 거, 이자 수익 10,000원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20X5년 말과 20X6년 말 공정가치는 각각 97,000원과 98,000원이었으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95,198원짜리가 얼마가 됐다는 거야? 97,000원짜리가 됐다 하는 거죠. 97,000원짜리가 됐다. 그러면 얼마가 올랐어요? 얼마가 올랐냐면은 1,802원이 올랐어. 그러면 1,802원. 단기 매매 증권이 1,802원어치만큼 생겼어. 값이 올랐어.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생긴 거요. 1,802원이 생겼어. 1,802원이 생겼어. 이건 뭐라고? 단기 손익이다 하는 겁니다. 단기 손익이다. 단기 손익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 다음에 X6년, 자, 또 1년이 지났어. 12월 31일이 되면 현금 10,000원 또 받아왔겠지. 자, 그러면 이자 수익이 10,000원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또 98,000원으로 1,000원이 또 올랐어. 그러면은 단기 매매 증권, 단기라고 그냥 쓴 거야. 여러분들은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다 써야 돼. 답안지에다 단기 이렇게 쓰면 이건 더 이상 말 않겠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1,000원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단기 손익이에요. 이거는 단기 손익이란 말은 X5년 손익계산서에 이거 들어간다 그 말이야. 이것도 역시 단기 손익이란 말은 X6년 손익계산서에 이거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리고 X7년 1월 1일 날 X7년 초에 얼마를 받고 팔았냐면 98,000원 받고 팔았어요. 98,000원짜리 장부에 98,000원 그렇게 돼 있겠지? 장부에 98,000원 그렇게 돼 있단 말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단기 매매증권 장부가 이렇게 있으면, 단기 매매증권 장부가 있으면 살 때
95198 X 5년 12월 31일 날 1802원 X 6년 12월 31일 날 1000원 이렇게 생긴 거야. 더 합하면 얼마요? 98,000원이야. 응? 그지? 98,000원이에요. 근데 자 그거를 98,000원 받고 팔았어. 뭐 시가대로 팔았네. 단기 매매 증권 98,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일 때의 회계 처리였어요. 자 이번에는 만기 보유 증권일 때의 회계 처리를 봅시다. 만기 보유 증권일 때의 회계 처리. 얘는 상각만 해.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만 한다. 상각하려면 상각표를 그려야 된다. 상각하려면 상각표를 그려야 된다. 우리가 상각표 또는 장부금액 조정표라고 얘기한 거지. 장부금액 조정표. 자, 그러면 이 장부금액 조정표에는 4개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살 적에 X1 초에 얼마 주고 샀어? 95,198원 주고 샀어요. 95,198원 주고 샀어. 자, 유효이자는 몇 퍼센트야? 유효이자 몇 퍼센트? 문제에 12%라고 주어져 있어. 액면이자는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10%였어. 그러면 X 1년 말 1년이 지나면 여기에다가 12% 곱한 만큼 이자 수익이 생겼다는 겁니다. 11,424원의 이자 수익이 생겼어요. 액면이자는 얼마를 받아왔어? 지금 액면가 10만원짜리고 액면이자가 10%니까 만원을 받아왔어. 자 그러면 1,424원만큼 덜 받았어. 만기에 붙여서 받아야 돼. 그러면 96,622원이 된다는 겁니다. 예, 또 1년이 또 지났어. 96,622원을 1년간 12%로 빌려준 거야. 그래서 96,622원 곱하기 12% 하면 11,595원 되는 거지. 액면이자는 만원을 받았어. 그러면 1,595원만큼 덜 받았어. 여기다가 합쳐가지고 만기에 한꺼번에 받을 거야. 98,217원을 빌려준 꼴이 이제 되는 거지. X 3년 말이 되면 이거 3년 만기짜리라고 그랬지? 뭐 했냐 내가 지금? 이거 X 5년도에 사가지고 X 6년, X 7년, X 여기가 5년, 여기가 6년. 이거는 지우자. 7년 말, 8년 말 이렇게 또 틀게 썼어. 왜 이래? 오 년 말, 6년 말, 7년 말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기가 됐으면 만기에는 10만원 받기로 약속이 돼 있어. 그럼 차이가 얼만가를 보면 1783원이야 1783원이야 액면이자는 만원이야. 두 개를 합한 것을 여기에 11,783원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게 삼각표예요. 필요하면 합계를 계산할 수도 있어.
자,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 건가? 자, 먼저 X5년 1월 1일 날 사왔을 때의 회계 처리예요. 자, 이건 뭐 사왔을 때는 얼마 주고 샀냐만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이게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면 단기매매증권 하면 되는 거고,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면 만기보유증권 하면 되는 거고, 매도가능 금융자산 하면 매도가능 증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차변에 만기보유증권 해서 얼마 주고 샀어? 95,198원 주고 샀어요. 자, 이거를 현금 95,198원 주고 산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삼각표를 가서 봐야 돼. 1년 지나면 이자 수익은 이거, 자, 이자 수익은 이거, 현금은 이만큼 들어오고, 이자 수익보다 현금이 적게 들어왔어. 그 차이만큼 만기보유증권의 가치가 증가했어. 그렇지?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현금이 얼마 들어왔다고? 현금이 10,000원 들어왔어. 근데 이자 수익은 얼마였어? 11,424원이었어. 자, 그러면 만기 땡땡땡이 1,424원만큼 늘어난 거지. 늘어나서 되겠죠. 늘어나야 되겠지. 또 1년이 지났어. 12월 31일이 되었어요. 자, 또 가서 봅시다. 가서 보면 이자 수익은 11,595원이 생겼는데 현금으로는 10,000원 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1,594원은 원금에 붙여줬다 받아. 자, 그러면 원금에 붙여줬다 받는 거다 그랬지. 그럼 현금이 또 10,000원 들어왔어요. 근데 이자 수익은 얼마라고? 이자 수익은 얼마냐? 11,595원. 11,595원이야. 자,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이 얼마? 1,595원 어치만큼 늘어난 거지. 못 받은 돈 만기 보유 증권에 붙여놔서 그만큼 돈을 더 빌려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만기 한꺼번에 받는 거지. 이거를 이제 X7년 1월 1일 날 팔았어. 팔았어요. 얼마를 받고 팔았어? 현금 98,000원을 받고 팔았어.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만기보유증권이 각각 얼마냐? 자, 여기 보면 나와있지. 이만큼으로 돼서 98,217원이 돼 있다 이 말이야. 여기 만기보유증권이 98,217원. 또 왜 이렇게 썼냐? 알아먹을 수 있지? 됐고. 그러면 98,217원짜리를 98,000원에 팔았으니까 217원만큼 손해본 거지.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 처분 손실 217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만기 보유증권일 때는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를 보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 얘는 상각도 하고 평가도 한다. 근데 평가 결과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기타 포괄손익은
자본의 구성 요소다 그 말이지.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요. 자, X5년 1월 1일 날 자, 사왔을 때는 자, 똑같아.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쓰는 거냐,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쓰는 거냐의 차이만 발생해요. 95,198원 주고 사왔어. 그래서 현금 역시나 95,198원을 줬겠지. 자, 그리고 X5년 12월 31일이 되면 자, 일단 먼저 상각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1번, 상각이 1번, 평가가 2번이야. 상각 1번, 평가가 2번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상각을 해야 돼. 상각. 상각은 만기보유증권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만기보유증권에서 사용했던 삼각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 수익, 현금, 매도. 이번엔 매도라고 써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10,000원 들어왔어요. 10,000원 들어오고 이자 수익은 얼마냐 하면 11,424원이야. 11,424원이고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냐 하면 1,424원만큼 늘어났어. 늘어났어. 이렇게 해서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가 된 거야? 삼각표 다시 가서 보니까 96,622원이야. 자, 96,622원이야. 그런데 보니까 문제에 보니까 X 5년 말에 공정가치가 97,000원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97,000원으로 되도록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플러스 얼마야? 378원이지. 플러스 378원이야. 자, 매도 가능 증권이 시장에서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378원만큼 올랐어. 그럼 오른 걸로 표시를 해준다 이 말이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을 테니까 차변에 378원 적어주면 그만큼 더 적어주는 거지. 그리고 그만큼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다. 378원에서 97,000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상각 앤드 평가. 다음에 이제 X6년 12월 31일이 되었어요. X6년 12월 31일이 되면 또 상각하는데 자, 원래 이 최초 삼각표 그대로 한 번 더 상각을 해줘요. 한 번 더 상각을 해주면 여기 자 이렇게 이자 수익은 11,595원, 현금 10,000원, 매도 가능 증권 595원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 595원. 아니 1,595원 이렇게 생기게 되겠지. 자, 그러면 현금 얼마? 현금 10,000원, 이자 수익 11,595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삼각하는 거야. 매도 가능 증권 1,595원 이렇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냐면 자, 97,000원인데 1,595원이 늘어났으니까 98,595원이 됐겠지 이제. 그지? 자, 매도 가능 증권 T 계정에 한번 볼까? 자, 매도 가능 증권이야. T 계정에 살적이 얼마 차변에 95,100
198원 주고 사왔어. 여기서 5년 말에 상각하면서 1424원 늘어났어. 5년 만에 평가하면서 378원 늘어났어. X 6년 말에 상각하면서 1595원 또 늘어났어. 합하면 98,595원이지. 여기까지 해서 얼마냐? 96,622원이고 여기까지 해서 97,000원이고 378원까지 해서 97,000원이고 거기 다시 얼마 1,595원 더해져서 98,595원이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공정가치가 98,000원이다 이 말이에요. 98,000원 마이너스 595원이지. 마이너스 595원이야. 그렇지? 자, 이거를 여기다 이제 595원 해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매도 땡땡땡땡이가 595원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빼줬으면 손실이지. 자,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으로서 자본의 구성요소라 그랬어. 자, 이거는 이익이 손실이 났을 때는 이익이 있으면 그걸 일단 그것부터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평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378원 있었으니까 거기서 빼주면 얼마 남아요? 217원만 손실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매도 평가 계정은 이익이 378 있다가 다시 이익은 다시 378 해서 없어지고 매도 손실이 217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이게 이제 제로 되고 이익부터 없애고 손실을 계산한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8,000원이 됐어요. 98,000원이 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제 X7년 1월 1일이 됐어요. 자, 이거를 매도 가능 증권을 이제 파는 거야. 98,000원 받고 팔았어. 지금 98,000원 됐지? 98,000원 된 거를 98,000원 받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1월 1일 날 현금 98,000원 받고 매도 가능 증권을 98,000원어치 빼주게 되면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을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쓰는 거지. 98,000원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양쪽 이렇게 하면 이것도 98,590원에서 양쪽 제로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평가 손실 217원이 있다는 겁니다. 평가 손실 217원은 재분류 조정해 준다는 겁니다. 재분류 조정한다. 그래서 이 매도 차변 잔액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17원을 대변해서 좀 없어질 것이고, 야, 이거는 자본이야. 재분류 조정이라는 건 자본을, 자, 이거를 매도 가능 증권, 이거는 팔았어. 처분이야. 여기서 차이가 나지. 처분 손실이
217원 이렇게 적어주면 이거는 당기 손익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기타 포괄손익에 있던 거를 당기 순이익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네,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 이하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돼. 안 되는 건 아닌데 더 좋은 방법은 자, 여기서 삼각하고 X 5년 말에 삼각하고 평가했죠. 전년도에 평가가 있을 때는 이제 X 6년 말이 되면 X 6년 12월 31일이 되면 전년도에 했던 평가를 일단 없애줘요. 전년도에 했던 평가가 어디에 있냐면 전년도에 했던 평가가 X 5년 말에 했던 평가를 X 6년 말에 하는 거니까 지금 X 6년 말 회계 처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X 5년 말에 이 평가 이거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378원을 대변에 계상하고 매도가능증권을 378원만큼 차변에 증가시켰던 이 평가를 일단 취소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얼마요? 378원. X 5년 말에 했던 것이 있던 것을 대변에 있던 거 차변에 적어줬으니까 없어졌지.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을 보면 378원을 또 없애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초 삼각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여기서 X 5년 말에 이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는 여기다가 공정가를 하나 더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X 5년 말에 97,000원, X 6년 말에 98,000원 됐다는 거지. 장부금액으로 삼각하면 일이 갔다가 평가하면 일이 다시 갔지. X 6년 말에는 요리 다시 보내서 삼각하면서 다시 일이 오고 평가하면서 다시 일이 가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이걸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1번은 취소고 2번은 삼각이고 3번은 다시 평가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어디냐, 요리 다시 돌아가서 자, 이걸 이쪽으로 보내는 과정. 이쪽으로 갈 때 어떻게 간 거요? 이쪽으로 갈 적에 여기서 보니까 X 5년 말에 평가할 적에 평가이익이 378원 생겨서 매도가능증권이 378원 늘어나서 97,000원이 됐어요. 97,000원. 그러니까 여기 378원 플러스 했던 거야. 이건 다시 마이너스 378원 한다는 겁니다. 2번은 이쪽으로 삼각은 어떻게 해요? 1595원 플러스 하는 거지. 다시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98,217원이가 98,000원이 되냐? 마이너스 217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취소, 삼각, 평가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면 취소했죠. 취소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삼각을 하면 자, 현금 10,000원
받았지. 자, 상각이 뭐냐면 X 6년 말에 상각이야. 현금 10,000원 받았고 이자 수익은 11,595원 생겼고, 그래서 더 생긴 이자 수익은 더 생겼는데 현금으로는 조금밖에 못 받은 거 차이가 1,595원이잖아. 그만큼 더해 주는 거지. 매도가능증권에다가 더해 주는 거요. 그래서 현금 10,000원, 이자 수익 얼마? 11,595원 하고,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 1,595원 이렇게 생겨나는 게 상각 과정이라는 거. 다시 평가 또 한번 해준다는 겁니다. 자, 1번, 2번, 3번이야. 자, 여기 봐.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번, 1번, 2번까지 했지. 2번 일이 오는 거. 이리 오는 거 1,595원. 이번에는 마이너스 217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지. 응? 마이너스니까.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217원. 자, 이것도 기타 포괄손익으로서 자본이야, 자본.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이 217원만큼 감소시켜주면 된다는 겁니다. X 6년 말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 7년 말에 보면, X 7년 말에 보세요. X 7년 말에, 자, 이렇게 해서 98,000원 된 거를 다시 팔았어. 근데 얼마 받고 팔았냐면, 얼마 받고 팔았냐면은 98,000원 받고 팔았어. 근데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자본에 있던 거 있지. 이거를 재분류 조정 이렇게 해준 거라고 그랬지. 이게 재분류 조정 해준 거라고 그랬어요. 자, X 7년 1월 1일 날, 7년 1월 1일 날 그 팔 때도 역시나,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X 7년 1월 1일 날 처분할 때에도 1단계 취소하고, 자, 평가를 취소하는 거야. 평가 전년도 말에 했던 평가 얼마,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217원 계상한 거지.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자, 한번 다시 보고 옵시다. 금방 잊어먹었을 테니까. 자, 여기 평가 손실을 재분류조정 이렇게 하는 거라 했지.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X 6년 말에 매도가능증권,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217원,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217원 이렇게 해놨어. 이걸 취소하면 거꾸로, 이거는 차변, 이건 대변으로 해서 해주면은 취소가 되겠지. 평가를 취소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이 대변에 있었으니까 매도가능증권 차변에 217원 해주고,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217원 해주고, 다음에 그 다음에 처분하는 회계 처리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분 얼마 받았어? 98,000원 받았어. 자, 이렇게 하면 매도가능증권이 얼마짜리가 됐어? 자, 삼각표로 가봅시다. 자, X 6년 말에 상각한 상태에서 98,217원이던 것을 평가해서 98,000원이 됐지.
X 7년 초에 팔면서 이걸 다시 취소하는 거야. 98,217원이 됐겠죠. 그지? 98,200 여기서 98,217원이 돼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에 있기를 98,217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98,217원짜리를 98,000원 받았으니까 217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인데 평가라고 쓴다. 처분 손실이 217원 되는 거죠. 자, 자, 방금 한 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X 6년 말에 내가 이거 X 친 거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렇게 취소 상각 평가의 과정을 거친 거하고 보면 이번에 상각은 자, 내가 X 쳐놓은데의 X 2년 말에 이 상각하고 동일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 자, 평가이익 378원, 평가손실 217원 있지? 차변에 자, 가서 봅시다. 평가이익 378원, 평가손실 217원 있지? 차변은 같지? 자, 여기 가서 봅시다. 여기 가서 매도가능증권 378원, 매도가능증권 217원 이렇게 있지.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얼마를 뺀 거요? 378 더하기 217 하면 매도가능증권 519원 뺀 거하고 같은 거지. 결과는 같아. 결과는 같은데 X 6년 말에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는 상각하고 그 다음에 이 취소와 다시 평가하는 과정에 있는 걸 이건 한꺼번에 처리한 거예요. 한꺼번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해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냐면 그 두 개 한꺼번에 처리한 거를 취소와 평가로 나누어서 여기 있고 이 두 개는 합해서 금액이 되는 거지. 얼마였지? 595원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회계 처리 여기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처럼 이렇게 해도 그냥 두 단계로만 나누어서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있지만 좀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면은 천재는 할 수 있어. 천재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머릿속이 복잡해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취소, 상각, 평가 3단계를 거쳐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취소 공정가에서 장부 금액으로 X 5년 말에 이렇게 간 것이 평가했지. 그걸 역분계를 한번 해주고 그래서 장부 금액을 다시 만들고 상각표대로 상각하고 다시 평가하고 이건 이거대로 가고 그 차이만 가지고 이리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두 단계로 취소와 이것이 어디로 또 옮겨가 버렸냐? 옮겨가지 마라. 취소와 평가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취소, 상각, 평가 이렇게 3단계로 외워두고 처리하도록 하세요. 자, 처분할 때도 여기서 보면은 현금 받은 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재분류 조정 해주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이게 이 재분류 조정 과정에 있는 이거 평가 손실을 처분 손실로 바꾸는 것이 여기 결국 들어와 있지. 들어와 있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 현금 98,000원, 매도 98,000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현금 98,000원 그대로 있지만 매도는 여기 98,217원, 차변에 217원 하니까 빼주면 여기 98,000원 되는 건 알겠죠. 결국 같아지는 거야. 이것도 결국 같아지는 거지만 이것도 역시나 재분류 조정은 취소해주고 재분류 조정을 해야 되는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취소, 처분 둘 다 처분할 때도 취소하고 처분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이런 간단한 케이스는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훨씬 정확하게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말에는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 기말에는 취소, 상각, 평가, 처분할 때는 취소, 처분 이와 같이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처분할 때 취소, 처분하는 이유는 재분류 조정 때문인 거고 이거는 상각도 하고 평가도 해야 되는데 상각표는 원래 또 옮겨갔어. 원래 삼각표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는 결국은 X6년 말에 평가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삼각하고 다시 오는 방법이 훨씬 여러분들이 더 복잡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틀리지 않고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X침 방법은 교과서에 있는 방법이지만 안 좋은 방법이고 여기 취소, 상각, 기말에는 취소, 상각, 평가, 기말에는 취소, 상각, 평가, 처분할 때는 취소, 처분 이 두 단계를 거쳐서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한다 하는 겁니다.